마음을 따르되 머리를 써라. 우리 집에는 매우 중요한 캐릭터가 있다. 바로 딸과 아들의 장난감 중 하나이자 긴 코를 가진 코끼리 인형이다. 아이들은 매일 그 코끼리 인형을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는다. 얼마나 가지고 놀았으면 보풀이 일고 꼬질꼬질 때가 탔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인형이 좋단다. 그래서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귀여운 인형이 엄청 많은데 왜 이 코끼리 인형이 그렇게 좋아? 딸은 말했다. 코끼리의 눈이 자그마한 게 귀엽잖아요. 이에 나는 다시 물었다. 고양이 인형은 눈이 커다란데 전엔 고양이 인형도 귀엽다고 했잖아. 그러자 딸은 말을 바꾸었다.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귀엽잖아요. 나는 또 물었다. 그런데 너희는 페파피그도 좋아하잖아. 페파피그는 코가 길지 않은데? 하지만 귀엽게도 아이는 내가 자신을 놀리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답변을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른인 우리는 어떨까? 자신이 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이 질문에 혹자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물론이죠. 내가 이 옷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번 시즌 최신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입었을 때 핏도 좋거든요. 난 이 사람이 좋아요. 내게 잘해주고 내 건강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주거든요. 물론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에는 이성적인 이유도, 감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저 좋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될 때도 없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중과정 모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고 패턴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가 말하는 두 가지 사고 패턴이란 느낌이나 과거의 경험에 치우쳐 직관과 감정의 기대를 판단하는 시스템 1과 세부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교 및 계산을 통해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2를 말한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대뇌가 이를 하나로 합쳐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추운 겨울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친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 근처에는 두 곳의 음식점이 있다. 하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다른 하나는 거리가 꽤 되는 곳에 있는 전골집인데 대체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때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두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대와 거리, 당시의 교통 상황 등을 비교하며 열심히 시스템 2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물론 시스템 1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친구와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파스타를 먹는 상상을 해보고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운데 두고 앉아 뜨끈한 수육전골을 먹는 상상도 해본다. 그리고 이내 당신과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결정을 내린다. 이런 날씨에는 전골이지. 하지만 택시는 도통 잡히질 않고 갑자기 살을 내는 바람까지 불어온다면? 두 사람은 웃기새 얼굴을 파묻으며 무언의 눈빛을 교환하고는 서둘러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긴다. 그렇다면 이는 이성적인 결정일까? 감성적인 결정일까? 양자에 모두 해당한다. 결정을 내릴 땐 항상 이렇다. 되뇌뿐만 아니라 온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신호를 보낸다. 배가 고플 때 뭔가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시스템 2가 여러 분석을 통해 밥대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도 이성적인 대뇌를 통해서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온전히 이성에 기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의학계에 이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다.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대뇌에서 각 시스템의 의견을 조합하는 안화전두피질이 손상되었다. 몸이 회복된 후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사고 후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관을 제대로 종합하지 못해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이 복잡해졌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느라 세부 사항들로 머리가 꽉 차다 보니 정작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온종일 소파에만 주저앉게 된 것이다. 안타깝지 않은가? 심리학자들은 느낌이라는 것이 두뇌 활동을 돕는 약어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과 연상, 그리고 온갖 복잡한 정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말로 할 수 없는 호불호의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실은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결정을 돕는다. 영어에 follow your hater 이라는 말이 있다. follow your heart 라는 말이 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애써 자신의 직감을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각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다. 느낌은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우리는 대개 이를 잘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우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대뇌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들여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품해야겠다고 모종의 암시를 하고 스스로 일깨워서일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암시와 알림이 숨어 있다. 예컨대 너무 많아 무심코 지나치는 광고판이며 LED 전광판, 포스터, 전단지 등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이러한 암시와 알림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어느 옷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정말 미학적으로 예뻐서 그 옷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 아니면 최근 잡지나 인터넷 혹은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 자주 봐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친구 또는 새로운 노래 등을 자주 접할수록 이를 좋아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새로운 트렌드 역시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구매할 때 그저 미적인 부분과 기능만을 고려했다면 소위 패션 산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갑자기 어떤 일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 정말 그 대상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까? 요컨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좀 더 자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자신의 구매 행위가 주변의 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자. 이런 느낌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수시로 자문해봐도 좋다. 이는 결코 마음의 소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감정 및 느낌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연습 방법은 일기를 쓸 때 결정을 내린 순간의 사고 과정과 마음속 감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따른 결과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키워드만 입력하면 빠르게 검색할 수도 있다.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follow your heart라는 말에 나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Use your head. You can follow your heart if you use your head.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감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머리를 써서 직관의 자각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라.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왜 좋아? 라고 물을 때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어깨를 으쓱이며 그냥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은 이미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직감의 자각을 더하는 방법. 스텝 1. 자신의 구매 행위와 주변 정보의 관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스텝 2. 이런 느낌은 어디서 왔을까? 라고 수시로 자문해 본다. 이는 결코 마음의 소리를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의 소리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감정 및 느낌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텝 3. 일기를 쓸 때 결정을 내린 순간의 사고 과정과 마음속 감정을 기록해본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후 키워드만 입력하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메모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